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지금 팀원들 다 왔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곧 30분이 다 되어서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목소리가 지금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나오면 OK 표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간단히 저희 마케팅 팀에서 앞으로 학술 교육에 있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즈로 들어오시려는 분 아니면은 구글 미트로 저희 줌이 아닌 경유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각 팀장님께서는 팀별로 이 줌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간단히 저희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요.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30분씩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3회 정도 기초반, 그리고 그 이후에 4회 정도는 심화반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어,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궁금해 왔던 것, 그리고 여러 의료진들께서도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내용들을 많이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꼭 넣어 놨으니까 이 교육을 참고하셔서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회차에는 학술팀의 김경수님께서 암의 개요 및 표준 치료제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경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학술 PV팀의 김경수라고 합니다. 먼저 현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교육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한 2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교육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좀 문의사항이 있거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제가 그 자료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화면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드렸던 학술 PV팀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의 개요 및 주요 암종별 표준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순서는 암이란 무엇인지, 암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 암종별 정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암의 개요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새로 입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이제 종양과 암이라는 용어를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먼저 종양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상적인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 하고 그리고 사멸도 하면서 세포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원인으로 이 손상받은 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잉 성장하는 경우에 이제 이것을 종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종양은 크게 이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악성 종양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 캔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악성 종양은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전이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 우리 사망 원인 통계가 처음 발표된 이후로 계속해서 암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27% 정도가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암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고형암과 혈액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고형암은 또 암종과 육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나 이제 점막과 같은 상피세포에 의해서 생기는 암으로 대부분의 고형암이 속하는 게 바로 이 암종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대장암이나 유방암, 뭐 간암, 전립선암, 폐암 이런 대부분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암이 바로 암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 시간에는 바로 이 암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암종 발생 분류를 보면 1위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해서 폐암, 대장암, 위암, 그리고 유방암의 순으로 이제 발생을 했고 남성에서는 폐암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여성에서는 유방암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암종별 사망자 수를 보면 폐암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폐암과 발생률이 비슷한 갑상선암이나 대장암, 위암, 유방암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간암과 췌장암 같은 경우에도 발생 분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망자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종들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추이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망자 수와 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망자 수가 많았던 폐암과 간암, 췌장암, 그리고 담낭 및 기타 담도암의 경우에 주요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저희 시간 관계상 이민세레시주가 많이 처방되고 있는 간암, 췌장암, 위암, 유방암 이 네 가지 암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암입니다. 간암은 말 그대로 이제 간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다른 장기로부터 이제 암이 생겨서 간으로 전이된 전이성 종양도 이제 간암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간암은 간에서 생긴 악성 종양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발성 악성 종양에는 간세포암과 담관암 그리고 혈관 육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이 간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암이라 함은 간세포암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간암의 이제
국제 그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발생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2018년 기준에 이제 간암 신규 환자 수를 보면 11,000여 명이 신규로 이제 환자로 등록이 되었고, 인구 10만 명당 2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이제 신규 간암 환자 수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50에서 70세 사이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40대부터 간암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치는 암종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암 환자 중에 70% 이상은 간 경변을 동반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간암의 이제 주요 병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V나 HCV 같은 이제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같은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8년 기준으로 HBV 바이러스가 약 60%에 육박하는 간암의 주요 병인이 되고 있는데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를 위해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진단을 받기 전이나 후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환자 비율을 살펴보니 2008년에 한 40% 정도 되던 비율이 2018년에는 70% 정도로 이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이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치료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간암의 사망률 변화를 보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간암 치료에 대한 어떤 기술도 발전을 하고, 그리고 간염 환자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 사망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인데요. 여기 주황색으로 보시는 게 이제 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간염을 포함한 이제 간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의 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간암 인한 사망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간염 환자가 이제 사망하는 비율은 많이 줄었지만 이 간염 환자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만성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편입되어서 간암 사망자 수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이론이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은 크게 이제 혈액 검사와 영상학적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 이러한 검사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암은 사실 진단 시에 조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암은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이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 표지자로는 알파 태아 단백이나 피부카투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의 치료 방법인데요. 간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간 절제술, 간 이식, 고주파 열치료,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이러한 치료법들을 포괄해서 근치적 치료라고 일컫습니다. 근치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완치를 목표로 할 때 이루어지는 치료로서 대부분 종양의 개수와 크기가 작고 전이가 되지 않는 초기 간암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 절제술입니다. 간 절제술은 이제 간 외에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을 때 시행이 가능한데, 크기나 개수, 위치, 그리고 침습 여부 등에 따라서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이식입니다. 간 이식은 단일 종양인 경우에 이제 크기가 5cm 이하, 다수 종양인 경우에는 개수가 3개 이하이면서 각 크기가 3cm 이하인 경우에 간 이식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주파 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종양에다가 전류가 흐르는 바늘을 찔러 넣고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인데요.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은 여기에서 이제 전류 대신에 에탄올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동맥 화학 sek전술, 우리 흔히 테이스라고도 이제 부르는 방법인데요. 간암에 혈류를 공급하는 이제 간동맥에다가 항암제와 조영제를 주입하고 색전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테이스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암세포로 공급이 되는 이제 혈액 공급을 차단을 함으로써 암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주입된 항암제가 직접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치료 방법들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요법이나 전신 항암 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전신 항암 요법의 이제 1차 약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의 병용 요법 그리고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의 병용 요법이 1차 약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소라페닙이나 렌바티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간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최초로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1차 치료되는 치료 방법의 비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1차적으로 테이스가 38% 정도 가장 많은 비율로 치료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었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고식적 치료라고 해서 이 환자는 이제 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고식적 치료라고 하는데 그 치료를 받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이제 간암은 그만큼 이제 초기에 발견이 어렵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암의 병기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가지 정도의 병기 체계가 제한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사용되는 병기 체계는 아래에 소개하고 있는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암연맹에서 이제 고안한 AJCC, UICC 병기 체계는 TNM 체계라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한간암학회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발표한 간세포암종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UICC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 실정에 좀 더 맞게 변형을 한 모디파이드 UICC 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 간학회와 유럽 간학회에서 채택돼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BCLC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이 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심화 교육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어서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JCC, UICC의 그 TNM 병기 체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T, N, M 이 3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종양의 개수가 한 개인지 혹은 여러 개인지 그리고 그 크기가 2cm를 초과하는지 그리고 혈관 침윤이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1기부터 3기까지 병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국소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4기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디파이드 UICC 병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TNM 병기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각 병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근치적 치료가 가능한 1기와 그리고 2기의 일부를 초기 간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성 간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진행성 간암의 경우에 이제 1차적인 전신요법으로서 아까 설명드렸던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BCLC 병기 체계입니다. BCLC 병기 체계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병기와 다르게 간 기능과 그리고 전신 수행능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연기부터 D까지 총 5개의 병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종양의 개수와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이 단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종양 개수가 3개 이하이면서 3cm 이하일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소작술이나 그리고 절제술
같은 근치적 치료요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유방의 이제 유관과 소엽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인데요. 크게 치명성과 비치명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치명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상피 내에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피내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상피내암은 그 예후가 아주 좋은 이제 연기암으로 또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밀성인지 비치밀성인지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유관에서 발생하는지 또 소엽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관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암이 유관의 기점막을 침범한 경우에 이제 치밀성 유관암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유방암이 치밀성 유관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발생률은 매우 높은 데에 반해서 사망률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 진단 비율이 높아서 유방암 생존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유방암 발생률 변화를 살펴보면 해가 지남에 따라서 이제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률 증가 원인으로는 이제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한 비만, 그리고 늦은 결혼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이제 수요 감소, 그리고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등으로 인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 증가, 그리고 유방암 검진 사업 활성화로 유방암의 발견 빈도가 증가한 것, 이런 것들이 발생률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병기는 연기부터 사기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생존율이 높은 2기까지를 조기 유방암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그 5년 생존율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기 2기까지 5년 전체 생존율은 90%를 넘는 매우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기 2기까지의 환자 비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유방암 환자의 90%를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가 연기에서 2기 사이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은 다른 암종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예후가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와 그리고 감시 림프절 생검술, 항암화요법, 방사선요법, 내분비요법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유방암의 그 수술적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고 감시 림프절 생검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피내암, 그러니까 연기암으로 판정은 됐지만 그 병변의 범위가 좀 넓고 미세 침인이 의심되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보존술 후에 미세 잔존암 제거를 위해서 방사선 요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유방암에서는 또 이제 특이적으로 이 내분비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호르몬 자체 분비를 억제하는 내분비 요법도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기 유방암을 치료할 때에는 이제 근치적 수술이 어려운 유방암이거나 종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행 전신 요법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 조기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선행 전신 요법 없이 바로 국소 영역 치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행 전신 요법 없이 수술을 바로 시행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요법을 시행하는데 이 보조요법은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항암화학요법이나 표적치료제 그리고 내분비요법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 유방암은 이제 국소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보조요법을 시행한다라는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의 양성과 음성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호르몬 수용체의 양성인 경우는 말 그대로 암세포가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종양에는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제 수용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내분비요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분비요법에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는 이 타모xifen 아로마타제 억제제 이러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을 통해서 치료를 했지만 치료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화학 항암요법까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는 어,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말하고 이 호르몬 수용체의 양성인 경우에는 내분비요법을 시행한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의 음성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은 이제 호르몬 수용체 외에도 여기 보이는 허투라는 수용체의 양성인 경우에도 암세포의 성장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투 양성인 경우에는 허투주맙이나 트라스트주맙과 같은 허투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척추에도 음성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호르몬 수용체에도 음성인 이 삼중 음성 세 가지 모두 음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테졸리주맙이나 펜브롤리주맙과 같은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허투 양성인 경우에는 허투 표적 치료를 하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허투 수용체 이 세 가지 모두의 음성인 삼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로 치료를 한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의 치료를 요약해 보면 조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국소 치료가 가능하나 전신 보조법으로 이제 재발 방지를 하고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의 양성인지 허투의 양성인지 모두 다 음성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말 그대로 이제 췌장에 발생한 악성 종양인데요. 아, 췌장 낭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른바 이제 무록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 이제 양성인 종양을 얘기하는데 악성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는 그런 종양입니다. 이 비율은 이제 크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악성 췌장 종양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유형은 췌간의 생세포에서 발생하는 췌간 선암종입니다. 췌장의 이제 병기 체계는 마찬가지로 종괴의 크기와 그리고 림프절 전이 타 장기 침범 여부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췌장암의 치료는 이제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암은 수술이 어렵고 좀 재발이 많은 암종이고 진단 당시 절제가 가능한 췌장암 환자는 이제 전체의 한 10에서 20% 정도의 불과한 매우 악성도가 높은 암종인데요. 수술할 때는 이제 췌장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수술을 완전 절제가 된 후에도 80% 정도에서 이제 재발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보조요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하지만 이제 전이가 없는 환자가 한 4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방사선 치료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췌장암 치료 알고리즘입니다. 췌장암은 절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전이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술과 수술 후 보조치료, 선행 보조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의 전신 항암요법의 1차 약제로는 이제 폴피리녹스와 젬시타빈이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폴피리녹스는 이리노테칸, 루코고린, 로에프유 그리고 옥살리플라틴과 같은 약제의 그 병용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폴피리녹스라고 하는데 이 폴피리녹스를 1차 약물로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위암입니다. 위암은 크게 이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기 위암은 점막층과 이 점막 하층까지만 이 암세포가 침범한 경우고 진행성 위암은 그 이상으로 이제 침범한 경우를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았을 때 한 90% 정도에서 이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의 이제 병기 체계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1기는 대부분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고 2에서 3기는 수술을 이제 기본 치료법으로 하기는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같이 한다. 그리고 4기는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은 의미가 없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항암 화학요법으로 보식적 치료를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암의 치료 방법으로는 내시경 치료와 수술,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 이 세 가지를 시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암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의 전신 항암 요법으로는 어, 허투의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서도 사용 약제가 달라지는데요. 허투의 양성인 경우에는 앞서 유방암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허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와 그리고 기본적인 화학항암제, 그리고 허투의 음성인 경우에는 면역항암제와 또 화학항암제를 사용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면 먼저 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간세포암이기 때문에 간암은 간세포암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주요 원인으로는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간 절제술과 간 이식 그리고 RFA, PI와 같은 근치적 치료 방법과 페이스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전신 치료와 같은 진행성 간암에서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시스테믹 테라피의 1차 약물로는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의 병용 요법과 같은 이런 약제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이제 조기 유방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암 중에 속하고 호르몬 수용체의 양성인 경우에는 내분비요법을 그리고 허투의 양성인 경우에는 허투 표적 치료를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와 허투 모두의 음성인 경우에는 연역항암제를 치료한다.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어렵고 재발이 많은 암종인데 이제 환자의 약 10에서 20%만 절제가 가능한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암종이다. 그리고 치료로서는 폴피리녹스와 젬시타딘이라는 어, 화학항암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기 위암은 치료 시에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고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에는 허투 음성인 경우에 면역항암제와 화학항암제, 그리고 허투 양성인 경우에는 허투 표적 치료와 그리고 화학항암제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주요 암종의 이제 특징과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 시간에는 제가 이문세 시주 제품에 대한 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여러 암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병기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과 다른 기기,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지금 혹시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한 분, 김기성님 안 되어 있으시고, 다른 분 혹시 핸드폰과 아니면 다른 기기, 두 가지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 기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지금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류미숙님 두 분, 김기성님까지. 네, 나머지 분들은 김민규님,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메모 채팅창으로 저희가 주소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이쪽으로 핀 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 저희 음성에 맞춰서 퀴즈를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참여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퀴즈를 선착순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 3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괜찮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핀 번호 964028이 보일 텐데요. 이 QR 코드로 들어가 주셔서 이 핀 번호를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종현 님 들어왔고요. 네, 설지웅 님, 황윤성 님, 최유성 님 들어왔습니다. 유영준 님, 신종우 님 들어왔습니다. 네, 유지상 님, 이한범 님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딱 한 1분만 대기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현재 참여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퀴즈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읽어 주시고 전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눌러 주시면 됩니다.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유방암이나 위암 등 장기에 생긴 암은 혈액암으로 속할까요? 경수님 혹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망원이 1위는 이제 암이고, 양성종양, 악성종양 중에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방암이나 이제 위암과 같은 이제 이 고형, 장기에 생긴 암은 이제 고형암에 속하죠. 그리고 암종별 사망자 수는 예, 폐암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6분 정도가 그래도 많이 맞추신 걸로 됐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다. 1등은 최유성님이시고요. 이게 저희가 빠르게 답변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을 빨리 대답해 주시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3등까지 최유성님, 설지웅님, 박종현님께서 1, 2, 3위를 지금 점수로 획득하게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간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 네, 이거는 거의 많은 분들이 빨리 대답을 해주셨고 맞추셨는데요. 경수님 오답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간세포에서 생기는 간세포암이 이제 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HBV나 HCV와 같은 이제 간염 바이러스가 간암의 이제 주요 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아니라 이제 50에서 7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40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간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빠르게 맞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선택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요.
그 전에 설지웅님, 최효정님, 박정현님께서 1, 2, 3위를 지금 선두로 달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간암 사망자 수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을까요? 네, 거의 다 맞춰주셨고요. 경수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 오답 확인해 주시고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조기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이제 한 90%를 넘는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근치적 치료 방법 중에 이제 간 절제술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암 사망자 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암 치료에 대한 어떤 기술 발전과 그리고 간염 바이러스 치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꾸준히 유지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악성 종양은 네, 빠르게 성장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희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3위는 유지상님이시고요. 2위는 최유성님, 1위는 설지웅님이십니다. 네, 해당 내용으로 저희가 1, 2, 3위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선물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재밌게 퀴즈도 해보고,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으로 드렸었는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많이 재미가 없으셨나요? 아니면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1회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